요즘 투자 환경, 정말 안개 속이죠. 원달러 환율은 뭐 1,400원 선을 그냥 훌쩍 넘어서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잠잠하던 국제 유가도 다시 이렇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원달러 환율 급등세부터 유가 반등 배경, 그리고 오늘 밤 모두가 주목하는 미국 물가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PCA 발표가 있죠. 네. 그리고 일본과 중국 경제의 현주소까지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과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또 투자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주시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현상들의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환율입니다.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네, 1,410원이라. 어제 마감이 1,400원대 초반이었는데 밤사이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연고점을 높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이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해외여행 계획 중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원화 가치 하락이 그 비용 부담 증가로 직결되죠. 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역시 수입 물가입니다. 특히 에너지나 곡물처럼 달러 결제 비중이 절대적인 품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체감 물가를 자극하는 주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긍정적이라고들 하잖아요. 뭐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거나 해외에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이익이 커지는 뭐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는 수출 기업, 특히 뭐 IT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에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환율 효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생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환율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거나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건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또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단순히 수출주에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군요. 특히 요즘처럼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나 아니면 공모주 청약 등을 위해서 단기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많다면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기에 금융 포지션의 위험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지금은 뭐 공격적인 투자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환율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장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올라서면서 이게 3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요. 유가가 왜 이렇게 다시 오르는 걸까요? 유가 상승 배경에는요, 여러 공급 측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가 자국 내 연료 가격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하고 경유 수출을 갑자기 제한했죠. 그랬군요. 네, 이게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비아 같은 일부 산유국의 생산 차질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네, 오펙 플러스, 이 주요 산유국 협의체가 약속했던 증산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군요. 유가 상승은 이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양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비용 측면에서는 항공, 해운, 육상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요. 또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업종의 원가 압박도 심해지죠. 그렇죠. 반대로 정유사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 덕분에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눈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우리 경제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결고리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소위 더블 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블 펀치. 네, 국제 유가 자체가 오르는 것도 부담인데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 원유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원화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배럴당 달러 가격 상승분하고 환율 상승분이 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곱하기가 되네요. 그렇죠. 이는 결국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셈이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겠네요. 유가와 환율의 동반 상승, 이 부분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시장의 시선이 온통 집중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바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표 발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밤 발표될 그 PC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8월 헤드라인 PC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정도,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코어 PC의 물가 상승률은 약 2.9%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7%, 2.9%. 예상치 대비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과 반응이 크게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약 발표된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 이런 신호로 해석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매파적이네요. 네, 이게 시장에서 매파적, 허키시로 받아들여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지거나 혹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겠죠.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연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발표 전후로 달러 가치라든지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등이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상황인데요. 최근 발표된 9월 도쿄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5%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예상치를 밑돌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의 물가 목표치인 2%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직 2%는 넘는군요. 네,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앞으로 나올 임금 상승률 데이터를 좀 확인하면서 연내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가 둔화 조짐만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예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거죠. 일본이 실제로 추자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이게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건 다시 우리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약세 흐름이 주춤하거나 혹은 강세로 전환될 경우 아시아 전체 외환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화와 엔화는 과거부터 어느 정도 좀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의 방향성 변화는 원달러 환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엔화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엔화 동향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하고 내수 부진 이런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소비 심리 위축과 청년 실업 문제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대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움직이는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 재고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위축된 가계와 기업의 신용 경색을 풀어야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상황은 우리 경제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네, 그 연결고리는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는 곧바로 우리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죠. 또한 철강, 화학 같은 중간재 수요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국내 여행, 면세, 화장품 등의 소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어떤 강도와 속도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또 그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될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점검 사항들을 좀 간결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첫째,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한 후에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둘째,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시험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셋째, 오늘 밤 미국 PCE 물가지표 발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의 방향성. 네, 방향성. 넷째,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도 및 효과.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동향,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 전환 여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아, 외국인 수급까지. 이 5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 좋겠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은 어떻게 구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및 정유 섹터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수혜주.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유가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즉, 경기와 유가 사이의 줄다리기를 잘 관찰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항공이나 운송업종은 유가와 환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연료비와 환율이라는 이중고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이들 기업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높아진 비용 부담을 운임 인상 등을 통해서 얼마나 소비자나 화주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공 화물 같은 본업의 수요가 얼마나 견조한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전가 능력과 수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인 IT, 자동차, 기계 등은 어떻습니까? 원화 약세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일 텐데요. 네, 단기적인 환율 효과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해외 이익의 원화 환산 가치가 커지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수는 결국 글로벌 수요입니다. 아, 수요. 네, 아무리 환율이 유리해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소용없겠죠. 따라서 원화 약세라는 순풍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역풍 사이에서 어떤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를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채권 투자의 경우 오늘 밤 PCE 결과에 따라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중심, 즉 투자 기간,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듀레이션 단축. 그리고 원자재의 경우 최근처럼 유가와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골드의 위험 회피, 즉 해지 기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 강세 자체가 금 가격에는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 변동성 관리도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네, 이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 현재 높은 환율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환해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환해지. 혹은 달러 자산 외에 다른 통화 자산을 좀 편입해서 포트폴리오에 통화 다변화를 꾀하는 것도 변동성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셨는데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연 유가 급등세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재점화시킬 위험입니다. 안정되는 듯했던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를 강화시키고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네, 1순위 리스크. 두 번째는 오늘 밤 발표될 미국 PCE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경우입니다. 서프라이즈, 즉 예상 밖의 결과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기존 전망을 뒤흔들면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PC 쇼크 가능성.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대로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가 긴축에 나설 경우 이는 아시아 영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한국의 수출 및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미국 PC 결과 쇼크 가능성, 그리고 중일 정책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당분간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이자 리스크 요인이 되겠군요. 오늘 저희는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시대의 부담과 의미, 또 공급 이슈 중심의 유가 반등 배경, 시장의 향방을 가를 미국 PCE 발표의 중요성, 그리고 물가와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 상황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거시경제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 수혜 업종과 비용 부담 업종 간의 차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 확보, 채권 투자 기간 조절, 또 환율 위험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같은 거시지표에 집중하고 있지만 혹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국내 소비 패턴이나 기업들의 장기 투자 전략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고환율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특정 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과연 어떤 나라에서 가장 먼저 예상 밖의 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또 그 나비 효과는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상해 보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사고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